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2024년 부동산 가격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격 대비해서 30%, 지난 고점 대비해서는 50%까지 반토막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보증권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내년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날 확률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는 언론과 부동산 전문가들도 하나씩 부동산 하락을 예상하는 보고서들이 쏙쏙 나오기 시작합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주택가격 변동의 주요 변수로 금리의 중요성이 시장에 점차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실제 금리의 가격 적용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금리 상태의 장기화와 내재 수익률, 안전자산 수익률의 역전 상태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현재 가격 대비 최대 30%, 최고점 대비 50% 수준의 추가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교보증권 수석연구원 A씨의 인터뷰를 보면 올해 아파트 시장 가격은 정책대출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연간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대출의 종료, 시장 금리의 상승, 입주 물량 등 공급 증가의 영향으로 2023년 10월 이후 실거래가부터 다소 드라마틱한 가격 하락을 전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실 겁니다. 이런 전망은 또 생소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집값 상승의 경고를 이야기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그동안 많았지만 그게 잘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듣고도 못 들은 척했던 제2의 영끌족들이 많았던 걸 수도 있고 유튜버 따위가 떠드는 이야기를 믿을 게 못 된다 라면서 계속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믿고 있던 어떤 집주인들이 많았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집값 상승이 계속 될 거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라고 떠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맹신하는 이런 이중성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부동산 흐름 중에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부동산 폭등기 때 그때는 어땠을까? 그때는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이 약 42%였습니다. 엄청 많이 샀고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집을 많이 산 시기입니다. 그런데 또 누구나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죠. 여기서 2030 세대가 어찌 보면 사회생활 초년병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대체 무슨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턱턱 샀을까? 영끌과 부모님의 지원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 하락기 때, 그러니까 2022년은 또 어땠나? 이때는 2030의 비중이 32%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초 일산 부동산 대책,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대의 부동산 정책, 바로 둔촌주공 살리기가 본격화되면서 대출 규제가 이게 완화가 되고 금리가 또 내려가면서 다시 40%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2030의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금리만 조금 내리기 시작하면, 집사라고 또 부추기는 세력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2030 세대가 미친 듯이 서울 아파트를 사려고 달려들고 그 덕분에 집값은 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030 세대가 집을 사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능력이 되면 집을 사든 빌딩을 사든 땅을 사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결국 가계부채 증가하고 또 그로 인한 리스크 발생을 온 국민이 떠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다가 또 2030 세대 맞춤형 비탄감 정책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 청약시장에 이렇게 혼란도 쳐다보면은 결국은 2030 세대한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40, 50, 60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이거를 뺏어서 2030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어차피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오랫동안 청약통장 유지하고 가점을 착실히 쌓아온 대한민국 중년층이 청약시장에서 지금은 소외되고 있는 게 확실한 겁니다. 제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 이거 결국은 중장년층 무주택자들이 많이 손해를 보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중장년층이 이거 반발이 심하겠는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조용하게 살살 넘어가니까 점점 2030 세대를 위한 혜택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400 세대의 몫을 과감하게 뺏어서 이걸 청년층에게 던져줘도 아무 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로 청년층을 위한 공급을 늘리고 싶다면 이 전체적인 청약 물량도 늘리고 인허가도 좀 간소화하고 해서 주택 공급을 좀 더 혁신적으로 늘렸어야 합니다. 청년 세대에게 돌아갈 목만큼 그만큼 더 공급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실제는 최종 결과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3년 2030 세대의 제2 영끌족들이 대거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결국 또 한 번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 중에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집을 사는 비중이 30%대로 떨어졌을 때 주택을 처분하는 비중, 그러니까 집을 파는 비중은 오히려 이때 2030 세대가 또 많이 팔았습니다. 다른 때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 소유 통계를 살펴보면 2030 세대가 대거 주택을 처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꽤 큽니다. 영끌족이 부동산 하락기에 손해를 감수하고 또 빚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손절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2030 세대가 집을 사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물론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한 가지의 영향으로만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따로 다루질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은 MZ세대의 주택 매수 패턴은 주식에서 뇌동매매와 유사하다. 집값이 한창 상승할 때 사서 이자 부담으로 집값이 내릴 때 매도하는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 또한 너무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비쌀 때 사서 내릴 때 오히려 파는 이런 거 부동산 유튜버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때는 듣는 둥 마는 둥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떠드는 거니까 들을 필요 없다라고 해서 폄하했던 사람들이 또 서울대 교수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또 깨갱하고 쥐죽은 듯이 있고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제 마음 한편은 굉장히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런 뉴스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는 건 부동산을 살려야 한다라는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기 위한 어떤 밑밥 깔기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합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집 가진 국민들을 고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참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둔촌주공 살리기 2탄 이거 한번 해도 되겠죠?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부양책이 나올까봐 상당히 찜찜한 그 느낌이 있습니다. 둔촌주공 살리기 하나로 가계부채 폭탄 이 위험성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지금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둔촌주공 살리기 2탄까지 간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부디 제 생각이 100% 틀렸기를 한번 간절히 바라봅니다. 부동산 실전 이야기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랑 친한 집주인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의심이 많은 분입니다. 일단 부동산 사장님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제가 비타 500도 꾸준히 대접하고 편하게 상담해 드리니까 그때부터는 집을 저한테만 내놓고 맡깁니다. 딴 부동산에서 찝쩍거려도 나는 부비부동산이랑만 거래한다 라고 매몰차게 잘라버리는 아주 의리의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이 두 채 있습니다. 아파트가 한 채는 낡은 25평 아파트인데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34평에 그리고 현재 거주 중에 있는데 이분이 신축 아파트에 큰아들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30대 초반이니까 당연히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낡은 25평 아파트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기에 이제 큰아들 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엄마 거기는 좀 너무 낡고 좁아서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결혼 안 하지 하면서 뭔가 약간 살짝 삐진 듯한 느낌이 있었답니다. 곰곰이 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34평 신축 아파트는 지금 엄마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집을 달라는 소리로 들렸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괘씸해서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눕고 이거 집을 팔아야 하나 어째야 하나 저한테 상담을 하러 또 온 겁니다. 제가 딱히 뭐라 말할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넋두리만 들어드린 겁니다. 더 웃긴 거는 둘째 아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내가 먼저 결혼할 테니 낡은 25평 아파트를 달라라고 말을 했답니다. 뭐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그래도 이분의 사연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집이 최소한 2채는 되니까요. 집 한 채 있는 분들이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시고 마치 본인이 대단한 신분 상승을 한 것 마냥 착각하시는 거 저 실제로 많이 봅니다. 이 채널의 구독자님들 중에 부동산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신분 상승한 것 마냥 착각하는 집주인,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공인중개사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집값 올라서 좋아하는 거야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 부동산 실전에 이게 들어가면 그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서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또 반대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집값이 상승하는 거는 좋은 거고 자식들이 신혼집 구할 땐 집값이 너무 비싸졌다고 짜증내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 현장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집 팔아서 자식들 뒷바라지 해주고 나면 본인은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부비가 꿈꾸는 세상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보통 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고 대출 쬐끔 끼면 집 한 채쯤 누구나 살 수 있는 주거 안정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정치인들이 만들어 주지 않아도 저와 구독자님들이 한번 같이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